김 박사와 함께하는 스마트팜 DIY 스마트 비닐하우스. 이번 시간에는 부품 배치 및 결선, 선을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한 부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품 배치 및 결선. 자, 이게 여러분들 뭐죠? 아이박스나 컨트롤 패널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인터넷 사이트를 다 여기저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본인이 살려고 하는 이 부품들의 규격 사이즈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품들을 미리 부품들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미리 알아보시고 난 후에 뭐예요? 하이박스가 됐든 아니면은 그 컨트롤 패널 철제로 돼 있던 분절한 박스가 됐든 그 규격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전원이 들어가는 쪽, 220V 전원이 들어가는 쪽에 대한 구성과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어떤 제어를 통해서 개폐기 제어를 하거나 뭐죠? 우리 환풍기 제어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기들과 연결시켜 주기 위한 위치를 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가장 밑단에는 터미널 블럭이라고 하는 단잣대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단잣대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요 밑에 컨트롤 패널이나 화이트박스에 뭐예요? 여기 전동들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 주셔야 됩니다. 이 바닥 밑쪽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선들이 직접 뭐예요?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잣대들이 밑부분에 있으면 좋겠죠. 근데 왜 굳이 옆을 타공을 해도 되거나 뭐 이런데 왜 굳이 밑으로 하냐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에 있는 하이박스도 그렇지만 방수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라는 환경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이슬이 맺힐 수도 있고 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뭐죠? 우리가 여러 가지 위에서 혹시라도 모를 물이 쏟아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물이 이 컨트롤 패널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뭐예요? 밑부분에 타공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선들을 연결해 주시는 방법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터미널 블럭 단잣대, 결국은 출력이 되는 부분과 가장 밀접한 건 뭐겠어요? 릴레이가 되겠죠? 릴레이 선들이 여기에 직접 연결이 될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터미널 블럭과 릴레이는 가장 근접하게 위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전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전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220V가 들어오면 그 스위치 역할을 하는 뭐예요? 우리가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해주시고 거기에 나온 전기가 24V SMPS랑 같이 뭐예요? 우리가 주로 지금 개폐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24V가 필요하니까 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으면 좋겠죠. 자, 그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릴레이 라즈베리 파이, 우리 싱글보드 컴퓨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 라즈베리 파이가 뭐예요? 릴레이를 구동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신호선들이 이렇게 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쵸? 여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어떤 신호를 우리 각 포트에서 나온 신호를 줘야지 얘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즈베리 파이와 이 또 릴레이의 위치를 같이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배치를 잘못하시게 되면 뭐예요? 굉장히 많은 불필요한 선들을 많이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근접해 있으면 선 작업들이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가깝게 있고 또 굳이 긴 선을 굳이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릴레이가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 하나에서 나오는 전원으로 이 릴레이가 구동시킬 수 없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가 제공해주는 출력 5V가 그렇게 전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릴레이를 여자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24V를 5V로 바꿔주는 DC 컨버터를 하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원에서 나온 24V를 연결을 해서 뭐죠? 릴레이와 연결될 수 있도록 릴레이 전원선에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품 배치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부품 수를 가장 줄이는 거예요. 약간의 경제적 어떤 부품들이 조금 비싸더라도 내 수고와 노력이 조금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고민들을 하시면 굉장히 부품 수도 줄일 수 있고 조금 더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와 배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런 부품들을 각각을 구입하실 때도 여기에 보면 이 이게 여기 터미널 단자라고 하는 이렇게 직접 나사를 통해서 끼울 수 있는 또 부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납땜을 해야 되는 형태의 DC 컨버터죠. 그럼 여러분들이 또 납땜기가 필요하고 또 납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거 말고도 많은 부품들이 여러분들 있으니까 부품을 선택할 때도 여러분들이 조립하거나 아니면 부품 수를 줄일 수 있게끔 간략화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릴레이의 경우에도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0A 정도 제어가 가능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30A처럼 제어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단자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꽂기가 굉장히 편하게 돼 있는 이런 릴레이들도 있어요. 근데 요 릴레이에 있는 요게 굉장히 이 안에다 선을 넣고, 이걸 다시 꽉 조이기가 좀 많이 불편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의 릴레이는. 그런데 나는 상관없다. 내가 그 수고로움을 내가 뭐 상관없이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타입의 릴레이를 구입하셔도 되는데, 조금 비싼 타입의 이런 릴레이를 구입하시면 훨씬 선 작업하실 때 불편함이 줄어들거나 노력이 좀 줄어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컨트롤 박스를 구성할 때 저런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품 외에 선을 자르거나 선을 피복을 벗겨내거나 하는 그런 또 도구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와이어 스트리퍼라고 하는데 이런 걸 구입해 두시면 뭐 나중에 또 쓰실 수 있으니까 선의 피복을 벗겨내는 이런 도구들을 하나씩 장만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개폐기와 컨트롤 박스에 있는 단자대와 연결하기 위해서 보통 사용하는 VCTF라는 이 전선 1.5 SQ에 2C 두 개의 가닥이 들어있는 이런 선들도 다량으로 좀 큰 양을 공급해 놓으시면은 좀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그랜드라고 해서 아까 우리 컨트롤 박스 밑에 구멍을 타공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냥 보기 흉하게 구멍이 타공된 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케이블 그랜드라는 걸 조립을 하게 되면 이 선이 나가는 부분들을 꽉꽉 하나씩 조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들도 내 규격에 맞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셔가지고 케이블 그랜드도 구입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무탈피 커넥터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그 개폐기를 제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릴레이에 두 개의 릴레이를 하나로 하여 정회전과 역회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NC나 NO 포트에다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VCC와 그라운드, 결국은 뭐 24V와 그라운드를 직접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일일이 막 선을 까고, 이게 뭐 절연 테이프를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이 무탈피 커넥터를 쓰게 되면 그런 수고로움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컨트롤 박스 내부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전원선들이 이제 필요한데, 보통 이제 AWG 22 이상의, 저는 이제 13 정도를 보통 쓰는데, AWG 22라는 이 규격에 있는 전원선을 사시면 이게 보통 3A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개폐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개폐기 하나가 소모하는 전류량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2A 정도 되죠. 그러니까 AWG 22 이상을 쓰시면 되는데, 이 이상이라고 해서 숫자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자, DC 전선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부 전선의 규격은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지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AWG DC 컬큘레이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허용 전류와 전선 길이, 직류냐 교류냐에 따라서 얼만큼 어떤 전선을 쓰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산하셔 가지고 쓰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단자대와 이런 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냥 선을 피복한 다음에 바로 조이거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터미널 단자를 통해서 깔끔하게 절연을 해가지고 바로 조립을 할 수 있는 이 터미널 단자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도 부품을 구입해 두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조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동 드릴 필요하겠죠. 근데 전동 드릴 외에도 아까 컨트롤 박스에 뭐예요? 우리 구멍을 타공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쓰는 게 홀소라고 하는데 목재용도 있고 철제용도 있으니까 구멍을 뚫기 위한 이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박스에 있는 배선도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자, 첫 번째 우리가 농장 안에 있는 220V가 들어오는 예를 든다면 컨센트가 있을 수도 있고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어딘가에 분전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220V를 끌어옵니다. 그래서 220V가 첫 번째 들어와서 어디를 첫 번째 거치냐? 야, 누전차 단기를 거칩니다. 누전차 단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16A 정도를 쓰는데 이 누전 차단기 16A 이상이 과부하가 걸리거나 하면 이 누전기가 어떻게 쭉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사전에 혹시 모를 누전이 발생한다거나 쇼트가 발생하면 여기서 이 누전 차단기가 먼저 딱딱 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위치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시고 첫 번째 나온 이 전원이 어디로 가느냐?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바로 혹시 내부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컨트롤 박스 외부에 터치 스크린 모니터를 장착을 하기 때문에 터치 스크린 모니터에 기본적으로 전기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꽂을 수 있는 게 바로 컨센트 타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플러그 타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컨센트를 한 2구 정도짜리를 혹시 내부적으로 나중에 어떤 걸 또 쓸지 모르기 때문에 2구 정도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2구 정도를 달아준 데다가 우리 라즈베리 파이를 구동시키기 위한 전원을 공급해 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C 타입이나 그 다음에 5핀 타입 라즈베리 파이 3이냐 4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보통 2A나 3A 이상의 보통의 컨센트가 플러그가 필요하죠. 우리 충전기가 이렇게 연결해 주실 플러그에다 컨센트에다 꽂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 또 24V의 전원을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직접 220V가 들어온 걸 SMPS에다가 입력단에다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단은 바로 어디에요? 릴레이와 연결을 시켜주게 됩니다. 릴레이와. 자, 릴레이가 연결을 시켜줄 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저 같은 경우 무탈피 커넥터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를 선을 쭉 길게 뺍니다. 예쁘게 이렇게 선을 빼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두 개의 릴레이를 한 조로 해서 개폐기 모터를 정회전, 역회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우리가 NC가 됐든 NO가 됐든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폐기 위치에 따라서 어차피 달라지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폐기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주면 정회전, 역회전이 바뀌어버리니까 굳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뭐가 오든지 플러스가 먼저 오든지 그다음 GND가 먼저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쪽은 플러스 그다음 세 개의 풋 있죠. NO, NC, 커먼 단자, NC 단자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지죠. 우리가 릴레이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플러스를 넣어주고 맨 끝에는 그라운드를 마이너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옆에도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두 개의 선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대로 무탈피 커넥터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가운데 있는 커먼 단자를 하나씩 빼서 이 두 개를 어디다 연결합니까? 우리가 개폐기의 모터와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차례대로 무탈피 커넥터를 통해 가지고 직접 하나씩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쭉 연결하면 우리가 16채널 릴레이면은 뭐게 됐어요? 이 두 개가 한 개, 1번 개폐기, 2번 개폐기, 3번 개폐기, 4번 개폐기, 아니면 n번 개폐기, 이렇게 다 나뉘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이쪽 방향도 똑같이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NC가 됐든 NO가 됐든 한쪽은 플러스,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NC가 됐든 NO가 됐든 다른 한 방향은 마이너스를 입력해 주시고 가운데 있는 커먼 단자는 뭐랑 연결시켜 준다고요? 꼭 잊지 마세요. 개폐기에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결선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16채널 이 릴레이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적정량의 전류가 공급돼야 된다고 그랬죠. 자, 5V, 저는 이제 5V를 짜리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4V에서 나온 전원을 5V로 바꿔주는 DC 컨버터를 통해서 나온 5V를 이 릴레이랑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에 있던 우리 각각 신호를 제어하는 포트들 있죠. 요거를 여기에 보면 신호를 입력해주는 여기 포트가 이 꼽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랑 같이 신호선들은 연결을 해주면 각각의 제어기들을 제어해 줄 수 있고, 여기에 보면 인 1부터 인 2, 3, 4, 5, 6, 7, 8 해가지고 16채널의 경우에는 16개의 포트가 있습니다. 그걸 각각 내 라즈베리 파이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문의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라즈베리 파이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타입으로 나와주는 컨버터가 있습니다. 24V를 직접 연결해서 뭐죠? 5V 전원이 나오는 충전기 단자의 잭 형태로 나와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형식으로 컨버터 없이 바로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잭 타입으로 나오는 선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입 가능하시면 구입 가능하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플러그 타입으로 나와서 저처럼 이렇게 꽂는 이런 방식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기본 우리가 스마트 비닐하우스의 컨트롤은 이렇게 딱 기본적으로 있는 요것만 가지고 구성을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센서 박스가 필요하겠죠. 센서랑 연결될 때, 제 센서랑 연결될 때가 필요하고, 요 우리가 어떤 박스가 있으면 요 부분에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바로 요 부분까지만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ESP32에 전원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를 꼽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하이박스에다가 결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사를 조립을 하는 방식도 해서 좋고 해가지고 저는 R32 타입의 ESP32 보드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박스 안에 이번에는 제가 기본적으로 이번 할 때는 센서를 조도 센서랑 그 다음에 DHT-E 센서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딱딱 조립을 해주시는데 요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죠? 컨트롤 박스 외부로 나와줘야 되겠죠. 온도를 측정을 하고 조도를 측정한다면 박스 안에 있으면 제대로 측정이 안 되겠죠. 외부로 빼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컨트롤 박스에 타공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시킬 때는 그 다음에 같이 3.3V와 GND를 두 개의 센서가 같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꼽을 자리가 부족해요. 그때 여러분들 미니 브레드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납땜이 가능하신 부분들은 빵판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납땜해 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납땜을 못 하신다면 이렇게 미니 브레드보드를 사셔서 직접 핀을 꼽으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웬만해선 여러분들 쓰시는 우리 커넥터 아두이노 여러분들 하실 때 쓰는 우리가 신호선을 쓰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보통 듀폰 케이블이라고 하죠. 그 듀폰 케이블 암수 타입, 순놈 타입 있죠. 이런 것도 좀 긴 거를 사용하시면 직접 연결하셔도 이거 핀 잘 안 빠집니다. 여기다 꼽아놔도 웬만해선 핀 잘 안 빠집니다. 굳이 걱정하지 마시고 꼽아서 사용을 하세요. 자, 이렇게 연결시킬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요 외부에서 뭐만 딱딱 나가면 됩니까? 바로 이 USB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부분, 플러그가 나갈 수 있던 이 충전기, 요것만 외부에 있는 전원이랑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서 박스는 요 안에 있는 요 부분만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면